시장이 이 정도로 큰 시장이고 이 정도로 중요한 시장인데 나는 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수요를 발견했고 그 수요는 보통 우리가 그런 뭐랄까요 어려움이나 그래서 쉽게 페인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많이 생성이 될 텐데요. 그런 수요를 어떻게 보면은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의 정의더라고요. 그럼 남다른 관점으로 그런 거대한 시장에 이제 접근했던 사례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글로컬라이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업과 시장이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본다면 시장을 잘 접근한다라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전석철의 유니콘의 전석철입니다. 시장을 잘 본다는 거랑 뭐 시장을 어떻게 남다르게 접근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 투자자나 자본시장이 좋아하는 시장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을 좋아하고 그 시장 자체가 지금 생각하던 규모에서 정체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시장에 쓰신 분이구나 아니면 좋은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생각보다 더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이 시장은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큰 시장이네? 이렇게 큰 시장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난 몰랐는데 너무 관심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좀 편하게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슬립텍 그 분야는 지금 현재 생각보다 현대인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가 워낙 많은 이제 특히나 스마트폰이나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스마트폰일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그런 자극들에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서 수면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수면을 이제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아니면은 이 수면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사람의 단계가 어디다 라고 측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일컫는 것을 슬립텍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슬립텍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슬립텍에서 정말 다양한 게 시장을 접근을 하는구나 다양하게 산업을 가지고 가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면은 크게 뭐 4단계로 구분하기도 하고 5단계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얕은 수면, 뭐 렘 수면, 딥슬립 뭐 이런 식으로도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분한 그 수면 단계에서 누가 더 잘 이제 얕은 수면 단계에서 깨워서 상쾌함을 주게 하느냐 아니면 누가 더 그 딥슬립을 유도해서 딥슬립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 동안 소모했던 그런 뭐 신체의 장기나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몸의 이런 회복을 딥슬립이 많이 회복하는 시간을 담당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그 딥슬립을 유도할 거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봤을 때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보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그런 슬립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접근을 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고 있는 이제 수면자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소리를 이제 취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은 어떤 수면 단계에 있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음파를 써서 이 사람의 뒤척임과 뭐 이런 행동 양태를 이제 측정을 해서 그런 수면 단계를 파악하겠다. 어떤 분들은 이게 매트리스에 설치한 이 진동, 이 뒤척뒤척하는 이 진동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어떤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하겠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랑 그 맥박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터치리스로 파악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신호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거를 뭐 알고리즘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단계다 라는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자기 방식이 왜 효율적인지 그리고 왜 더 남들보다 나아간 방향인지에 대해서 하나같이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설득력 있는 약간 그런 실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그냥 수면을 잘 해야 되고 그 수면 단계를 잘 나누는 그 슬립텍이라는 분야에서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내 방식이 맞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실제로 사업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만의 방식을 고군분투를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장이 크고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잘 정의하고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가 이 얘기를 언젠가는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 벤처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콘텐츠들, 그런 창업자들의 콘텐츠들을 접할 때 다들 나와서 저는 어떤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다는 거는 좀 괜찮죠. 저는 어떤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하는데, 아니, 문제를 푼다는 거랑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무슨 수능 준비하시는 수험생도 아니고 나는 문제를 풀었다. 어떤 문제를 나는 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초창기에 이제 처음에 그런 말에 많이 노출됐을 때 과연 사업자들이 문제를 푼다. 창업가들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푼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의 이제 그간 이제 드는 생각이랑 제가 내린 정의는 시장이 이 정도로 큰 시장이고 이 정도로 중요한 시장인데 나는 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수요를 발견했고 그 수요는 보통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나 그래서 쉽게 페인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많이 생성이 될 텐데요. 그런 수요를 어떻게 보면은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의 정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를 푼다 라고 프로블럼 솔빙을 한다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슬립텍을 사례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매력적으로 느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솔루션을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요, 리걸테크라는 분야도 굉장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은 시장인데요. 굉장히 많은 그 리걸테크 업체들이, 그리고 리걸테크 사업자들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변호사분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특성이 있고 굉장히 전문 분야가 다르니 각 전문 분야와 그 후기를 모아서 다양한 고민을 하는 고객과 그 분야에서 이제 평점이 좋고 후기가 높은 변호사님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있고,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분들이 많은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논지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서면들을 작성하는데, 그거에서 내가 원하는 판례를 바로 검색하고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논리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럼 남다른 관점으로 그런 거대한 시장에 이제 접근했던 사례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글로컬라이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통번역가들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번역가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OTT가 등장하면서 정말 많은 영상 콘텐츠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상 콘텐츠들의 기반이 되는, 우리가 많이 지금 접하고 느끼고 있잖아요. 웹툰, 웹소설들이 그 콘텐츠들의 기반이 돼서 생각보다 많이 이제 실사화되고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이제 다른 이제 에피소드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미 그 번역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많이 확보돼 있겠지만 더 한정돼 있고, 콘텐츠들은 수요가 넘쳐나는데 그 새로운 번역가들을 더 매칭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시장의 니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번역가들의 약간 좀 불편함, 시장에 대해서 그런 페인 포인트들이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굉장히 정말 유명한 이제 번역가로 알려져 있는 분들 외에는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각자 어떤 콘텐츠를 이렇게 내가 번역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 그렇게 훌륭해? 그러면 이것 좀 먼저 번역을 하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달라 라는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에서 이제 이분 정말 번역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의
이 컨텐츠에 부합하는 내용대로 아니면 그 정신대로 정말 잘 얘기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요거 콘텐츠를 이제 굉장히 좀 잘 번역해달라, 그리고 뭐 자막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빙으로 바꾼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제 처리들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같은 회사에서 아니면 같은 소유주가 같은 제작자가 만든 콘텐츠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다시 보는데요. 그래서 번역가들은 나 이미 한 번 해서 내 실력 알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이거 할 때마다 시험 보고 또 할 때마다 그런 테스트를 치르고 또 검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글로컬라이즈 회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그거를 굉장히 공신력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번역가들의 수요에 맞게 연결을 해주고, 이 회사 대표님 자체도 번역가 출신이시고 본인도 심지어 번역을 많이 하시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그런 불편함에서부터 출발한 게 많은 분들의 이제 공감을 받은 거죠. 그럼 내가 차라리 공신력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많은 번역가들을 소속시키고 여기서 많이 테스트를 이미 충분하게 치른 다음에 여기에서 검증된 분들을 가장 좀 잘 매칭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들이 번거롭지 않게 그런 뭐 양질의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이제 번역가들과 잘 이제 매칭이 돼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번역가분들 또한 그런 여러 번의 또 했던 테스트 또 하고 또 다른 테스트 하고 또 다시 검증을 하고 과정 없이 바로 본인이 원하는 일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번역가와 그리고 번역을 요구하는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남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잘 알려져 있는 야나두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야나두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영어회화 교육 시장에서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그 대표님께서도 그 교육업에 이제 종사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그 생각보다 영어 공부를 이제 회화를 이제 자기의 인생의 숙명처럼 생각하셔서 다시 시작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걸 어떤 짐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그거 일종의 어떻게 한 단계 더 도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강의를 완강하는 이제 완강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채 5%도 안 되더라 라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그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완강을 더 하게 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신 분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담감을, 그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특히 가지고 있는 부담감 중에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왜 외국인 앞에서 이야기 제대로 못하지? 나는 왜 영어 이런 콘텐츠가 나오면 굉장히 뭔가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거 내가 원래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공부했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을 느끼지? 라는 부분에서 좀 출발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담감을 좀 더 내려놓은 상태에서 편하게 집중해서 편하게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좀 그런 모델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강의를 굉장히 이제 보면은 되게 짧은 그 분량으로 탁탁탁 끊어서 요거까지만 달성해보지, 요거까지만 달성해보지, 그리고 서로 달성을 했을 때 어떤 이제 회사 차원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거나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제 성취감을 좀 고양시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이거 나 이만큼은 꼭 내가 했다라는 걸 목표치를 세우고 그 달성한 목표치를 이제 인증을 했을 때 서로 간에 굉장히 격려를 해주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같이 동질감을 느낀 사람들이 끝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는 그런 프로그램 설계를 잘 하셨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셨던 그런 교육 프로그램과 수강자들이 이제 완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런 시장을 또 이제 찾아서 다니시고, 그런 동기부여가 대표적으로 안 되는 분야는 피트니스고 다이어트다. 부담감을 늘 다이어트에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한 삶을 위한 어떻게 보면 사명감처럼 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제 생각은 늘 하고 있는데 현실의 습관이 사실 이건 저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생각보다 저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민망하긴 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한 삶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천이 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고 많이 이제 좀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더 가볍게 하면서
그 하나하나씩 이제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이제 건강한 삶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비슷한 접근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야핏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셔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매우 꾸준한 습관을 가지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이제 성취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같이 함께 온라인으로 연결된 이제 크루들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형태의 고민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사업도 순항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다른 분야의 사업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분야의 시장일 수도 있지만 이 분야의 성공 포인트가 저 분야에서도 그대로 이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시장을 확장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시장을 잘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다 더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